안녕하십니까. 드럼앤베이스 DJ, 덥스텝 DJ 그리고 여러 장르를 다루고 있는 제이패스입니다. 무료 강의가 벌써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총 12개가 이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주가 딜레이가 돼서 이번 주는 동일한 어떤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다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2월달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7월달도 동일하게 무료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막히고 있는지 더 깊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jpass.bitproduction@gmail.com으로 이메일에 이름과 전화번호 기재를 해주시면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 믹싱과 마스터링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믹싱 그 다음에 마스터링은 따로 하지 않고 믹싱과 마스터링을 함께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셔서 접수를 하신 다음에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정보 근거 토대로 가격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타 사항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소식을 접했겠지만 국내 VSTI 회사 Archetype Instruments 아크5 신테사이저를 소식을 아직 접하시지 못한 분들은 여기에 링크 사이트 따라가셔서 국내에 있는 악기 개발자들을 위한 서포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서포트하는 차원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비디오 중에 아크5를 사용하는 사운드 디자인, 그 다음에 사운드 메이킹 여러 가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홍보를 하다가 그 아크5 관계자분 한 명이 이미 제 페이지를 라이크하고 있어서 제가 미팅을 주선을 해서 같이 만나게 됐는데 아주 창의적인 미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떤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니 앞으로의 비디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아크5도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베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킥과 스네어, 그 다음에 룹을 활용하는 어떤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킥 쌓는 거, 스네어 쌓는 거 전 시간에 이제 정교하게 어느 정도 연습을 계속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중점은 어디다 두냐면은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정교하게 보면서 귀를 아끼는 형식으로 이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만일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이제 헤드폰을 꽂고 헤드폰을 이제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데 두세 시간 하시면은 귀가 되게 상당히 따가울 수도 있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귀를 아끼면서 비주얼적으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을 단련시키는 것도 또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세 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도 헤드폰이 아닌 스피커로 작업할 때도 귀가 상당히 피곤해지기 때문에 프로페셔널들은 대부분 두세 시간 안에 귀를 상당히 집중을 하고 또 쉬어줍니다. 그래서 휴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스피커 볼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데시벨과 그 다음에 주파수를 보는 방식을 터득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작업은 실용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 그룹 트랙을 형성을 해볼게요. 그룹 트랙을. 그래서 저는 컨트롤 알트 G 단축키를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여기 컨피그레이션에서 보면은 모노 스테레오 그 다음에 6채널을 동일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여기에 6.0 시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트랙 네임은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애드 트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에디트 채널 세팅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인서트에 복생고 스판은 이제 무료 플러그인이거든요. 그래서 무료 플러그인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제 어떤 형식으로 세팅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이제 인서트에 집어넣고 F4 VST 커넥션 들어오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맥 유저들은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면 Add Child Bus 그러면 여기에서 Add All Mono Child Bus Spectrum Analyzer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Left, Right Center, Left Surround, Right Surround 이런 식으로 6개 채널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럼 이거를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1번, 2번, 2번 숫자 매김을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셔서 이 정도로 해놓으시고 여기에 스팬 올라와서 여기서 라우팅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룹 네임즈를
1, 2, 3, 4, 5, 6, 7, 8 8개 채널까지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예시는 7, 8은 사용하지 않고 6번까지만 사용하니까 7, 8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인풋 채널 레이블도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도용을 하는지, 어떻게 도입을 시키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미디어 베이 와가지고 소프트킥을 제가 예전에는 하나하나씩 좀 골랐는데 이번에는 랜덤하게 그냥 고르겠습니다. 랜덤하게 3개를 찍고 가지고 온 다음에 different tracks. 그런 다음에 스네어도 동일하게 여기 오셔가지고 스네어가 어딨지? 여기에서 스네어 앤 클랩스 이런 식으로 3개를 동일하게 랜덤하게 가지고 오고 different track. 그 다음에 룹은 이것 또한 듣지 않고 무작위로 하나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BPM이 지금 120인데 조금 전 시간과 느리겐 110으로 아니요 105로 가죠. 자, 105로 가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이거를 쌓을 거냐. 일단 파형을 보면은 매우 랜덤하게 지금 제가 설정을 했죠. 자, 그러면 일단 BPM을 여기에다가 타이트하게 한마디로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룸만, 그럼 룸만 한번 들어볼까? 너무 오바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어느 정도 뭉개지는데 그 뭉개진 어떤 스타일에 맞게 또 이거를 빌드업을 하겠습니다. 쌓겠어요? 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걸 클릭하시고 파형을 보시면은 레프트, 라이트가 거의 동일하죠. 흡사하죠. 그러면 오디오 오셔서 스태티스틱 통계를 보시면은 여기에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레프트와 그 다음에 라이트의 어떤 정보, 앰플리튜드, 증폭된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살짝 차이가 있죠? 살짝 차이가 있는데 피크 볼륨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RMS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맥시멈 RMS, 근데 RMS와 피크 볼륨은 나중에 컴프레서 관련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 지나친 차이가 극대화된 차이가 없으면은 일단 모노로 모니터링 해도 거의 동일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전 샘플 팩은 여러 다른 소스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섞여진 요소 때문에 레프트, 라이트 그 어떤 볼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에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아까 전에 모노 채널을 6개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노로 하나하나씩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소리를 하나하나씩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로우로 쓰면 되고,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로우가 맞는데. 자, 그런 다음에 네, 이거는 하이햇 같은 게 무슨 트라이앵글 같은 게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이것 또한 지금 여기에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자, 그럼 이거 하나하나를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냐. 일단 여기서 그룹 채널을 형성을 해서 일단은 스테리오로 모노로 일단 만들겠습니다. 그 모노 채널이 여기서 형성이 됐는데 킥 모노, 그러면 이 세 채널을 다 킥 모노 채널로 보내는 겁니다. 킥 모노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딱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다시 스테레오 아웃으로 보내고 이제 이 한 채널을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로우 킥으로 잡고 이거를 미드 킥, 그다음에 얘를 하이 킥. 근데 제 예시를 보여주는 이 비디오에서 일단 미드 킥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보면서 이게 도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억지로 너무 형식적으로 넣을 필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전체적인 거를 스테레오 믹서에 오셔가지고 메인 아웃에서 인서트를 여시고 스테레오 엔hancer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스테레오 엔hancer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를. 근데 저희가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전체적인 거를 딱 끼워 맞춰야 되니까 일단 모노로 설정할게요. 모노로 설정하고 각 사운드를 전체적으로 모노로 다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우 킥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우 킥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서 여기 로우 킥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언더레이가 있는데 언더레이가 뭐냐면은 바로 그 채널 하나하나 설정해 준 데에다가 라우팅에서 지금 2, 3, 4, 5, 6 형식적으로 7, 8은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셔서 이제 언더레이가 1번이랑 2번.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보셨으면은 여기를 로우킥을 1번, 2번, 3번으로 보냈죠. 채널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2, 3을 언더레이를 2번으로 이걸 클릭하면은 여기 솔로 2번을 풀면 밑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큼 깎아야 되는지 보이죠? 그러면 2번을 이걸 보시면서 그리고 화면을 더 잘 보일 수 있게 그 다음에 네, 페이더도 그냥 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에 뭐를 깎으면은 볼 수 있게.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서 잘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있는 미드킥을 로우 컷으로 여기 있는 부분만 지금 산 겁니다. 근데 솔직히 들어보니까 사운드가 조금 너무 플라스틱해져서 동일하게 로우킥을 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복생고 스팬을 다시 켜서 잠시만요. 여기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잠시 인서트를 다시 뚜뚜루 로우킥에서 일단은 인서트를 다시 아닙니다. 이제 로우킥을 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드킥을 살려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해볼까요? 좀 텁텁한 느낌이 있긴 있지만 얘를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그럼 선택권이 생깁니다. 미드킥을 여기를 이 대역을 1K 이상을 살릴 거냐 아니면 로우킥을 살릴 거냐.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파형을 보시면 확실히 구분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의 귀, 본인의 어떤 목표하는 어떤 사운드에 흡사하게 잡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를 주파수를 맞춰서 이거를 끼워 맞추는 어떤 형식으로 접근하면 또한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질감에 흡사하게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예시가 되게 이거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3번으로 한번 2번으로 이제 가시면은 이제 언더레이를 3번으로 잡고 3번은 지금 아예 잡지를 않았죠. 자, 그럼 3번은 하이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지나친 어떤 하이가 있죠. 그럼 하이를 깎고 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 로우킥과 동일하게 그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없애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미드킥을 이 부분에서 잠시만요. 홀드를 해놓을게요. 자, 멈췄죠? 여기에서 이 부분을 깎아서 얘를 살려줄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하이킥을 살려서 그 미드를 깎을 거냐 뭐 기타 등등 선택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들어보면 됩니다. 하이킥을 어느 정도 줄여보고 줄이는 게 아니라 증폭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미드킥에 있는 대역을 줄여봅니다. 2K에서 5K 이거 홀드 풀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또 질감이 바뀌죠. 자 그러면 지금 볼륨도 건드리지도 않고 이 주파수로만 어느 정도 dB를 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볼륨은 지금 건드린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간단한 볼륨 컨트롤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거는 지금 모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킥은 모노로 나오는 사운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한 여기 오셔서 이제 스테레오 인한서를 풀어주시고 한번 들어보는 것도 확인하는데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하이킥이랑 미드킥이랑 로우킥 이렇게 채널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1, 2, 3에다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로 해서 이게 벌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 스테레오 아웃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한번 모니터링을 다시 해봅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아까 전에 모노 채널과 모노로 설정했을 때 사운드가 거의 흡사하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레프트 라이트 정보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들립니다. 동일하게 거의 흡사하게. 자, 타이트해졌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사운드를 잡았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하고 이제 스네어 한번 잡아볼까요? 스네어도 동일하게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킥은 뮤트를 시키고 스네어는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는 4번, 5번, 6번으로 보내고 이건 다시 1, 2, 3, 4로 1, 2, 3으로 보낼게요. 왜냐면 스네어랑 킥이랑 또 충돌되는 걸 한번 모니터링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스테어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판에서 와서 여기에서 이제 인서트를 보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오셔가지고 제가 믹서는 제가 모니터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모노를 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채널 4번을 보는 거죠. 그럼 4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네, 그러면 여기에서 거의 지금 페이즈가 걸리죠. 일단 스테레오는 스네어는 스테레오 정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들어보기 이전에 귀로 한번 맞춰보고 여기에 너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 의존하지 않게 일단 여기에 있는 믹서에 있는 스테레오 모노를 풀고 원래 기존에 있는 사운드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와서 위에 있는 오디오 스태티스틱을 봅시다. 그러면 튜픽이 그다지 차이가 많이 없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거의 모노와 흡사합니다. 자, 그러면 볼륨 조금 줄이고, 네,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거의 사운드가 흡사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로우 쉘프로 여기를 깎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괜찮죠? 자, 그럼 볼륨 살짝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놈을 마지막 놈. 네, 뒤에 리버브도 있죠. 자, 리버브를 일단은 이거를 줄이고 락을 풀은 다음에 볼륨 커브로 다 죽이도록 하고, 이것도 볼륨 커브로 죽이고, 이것도 얘만 살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 저음 영역대 무게감이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두 번째는 나중에 고려를 하고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질감이 많이 다르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걸 다시 키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서 얘를 6번, 얘를 1번으로 다시 보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자, 3번이랑 4번이랑 잠깐만요. 여기 4번은 설정 안 했고 6번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랑 언더레이는 6번. 그럼 아니나 다를까 아까 전에 여기 무게감이 살짝 더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6번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살짝 더 부스팅하고 무게감이 생겼죠. 그리고 얘는 여기를 살짝 내리고, 자,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게 더 살짝 낮죠. 여기 너무 뜨는 피크들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2K와 1K 사이 여기 이거를 좀 더 얇게,
네, 너무 많이 안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피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건 뭐냐면 최대한 평등하게 이 주파수를 맞추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이걸 또한 너무 기계적으로 주파수만 보고 잡는 것보다는 귀를 항상 참고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음악은 귀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찮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삐져나오는 것도 한번 깎아 볼게요. 자, 제가 깎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채널 그룹 전 비디오 보면 제가 스네어 채널로 보냈잖아요. 스네어 채널에서 전체를 올릴 수 있는 어떤 EQ가 나중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평등하게 잡는 게 어느 정도는 실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거를 다섯 번째 채널을 보내고 얘를 이제 한번 맞춰 볼게요. 그럼 5번을 보고 언더레이를 6번으로 일단 맞춰 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저음 영역대가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는 들어보면서 해봅시다. 깎고 깎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들어볼 때 별 차이가 없죠? 자, 그래서 제 예상대로 스네어는 다른 질감을 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감적인 요소로 스네어를 접근할 때 사운드의 변화를 안 주면은 일단 그건 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게감을 주려고 해서 로우 패스를 딱 시켰지만 이미 여기에 있는 스네어가 그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어서 제가 없앴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두 개를 쌓던 세 개를 쌓던 어느 정도의 질감의 변화 아니면 무게의 변화가 없으면은 사운드의 어떤 트레이닝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연습하실 때 이걸 보시고 곧바로 판단할 수 있게 이거를 참고하는 게 참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킥과 자 이제 그룹핑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로우 킥과 미드 킥과 하이 킥을 여기를 그룹으로 킥 채널을 일단 보내볼게요. 킥 채널로 보내서 이제 이 킥 채널을 1번으로 보내는 겁니다. 묶었으니까. 그러면 스네어를 이제 스네어 채널에다가 보내고 이거를 이제 2번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킥과 전체 세 가지 킥과 두 가지 스네어 레이어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킥으로 보내야겠죠? 전체를 잡고 킥으로 그다음에 여기 전체를 잡고 스네어로 네, 킥을 다 보내줬죠? 스네어로 보내줬으면은 들어볼까요? 웁스, 이거는 뮤트. 자, 이거를 너무 어느 정도로 스냅을 키워주고 비트 듣는 것처럼 모니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오셔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보면은 이제 킥과 스네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자, 그러면 이 대역을 어느 정도 깎아도 된다는 얘기죠. 100에서 한쯤 200 바로 전. 그럼 홀드를 일단 시켜놓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보들을 볼 수 있죠. 273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스네어가 딱 살아있죠. 이 킥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깔끔하게 더 잡기 위해서 불필요한 주파수입니다. 여기 스네어에 있어서. 그러면 뭐냐? 대역이 164 아니면 180 네, 180 아래로는 다 깎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스네어에 오셔서 180 뭐 여기서 깎죠. 180 로우 컷. 근데 이게 슬로프 자체가 경사가 24dB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비주얼적으로 안 보이니까 살짝 뒤로 밀어도 됩니다. 너무 이제 무게감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또 보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네어랑 동일하게 보시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패러메트릭으로 베리큐에서 살짝 올려주면은 보세요.
좀 더 잘 잡혔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하우스 룹을 3번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느 형식으로 들어가는지 중간중간에 일단 당연히 로우를 깎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 오셔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다시 키고 얘를 닫고 여기 와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이제 또 한 번 묶어서 일단 드럼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드럼 아드 트랙 해가지고 킥 스네어를 드럼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럼은 1번으로 보내고 킥 스네어 정리가 됐죠. 그럼 얘는 2번으로 보내면 되죠. 그러면 킥과 스네어와 그 다음에 이 하우스 룹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따로 보셔도 되고, 근데 일단 예시상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보셔서 오셔서 여기서 이제 보이죠? 이만큼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볼륨을 당연히 줄이면은 줄여도 많이 안 내려갑니다. 그만큼 주파수가 이미 샘플 자체에서 하이가 부스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살짝 여기서 줄이고 그리고 모노로 들었을 때 벌써 사운드 자체가 살짝 뒤로 간 느낌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샘플 자체가 리버브가 좀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여기에서 감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더 깔끔하게 노치로 여기 파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이 사운드는 정확히 제가 원하는 사운드는 아니지만 일단 랜덤으로 골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서 수수를 EQ라고 하죠. 이런 거를 살짝 너무 튀는 거를 빼주고 잡아주면은, 그리고 여기서도 살짝 부스팅. 자, 이 시점에서는 이제 스테레오를 어느 정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전체 그냥 스테레오 아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드럼도 스테레오 아웃 됐죠?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맞게 비트를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어떤 패턴이 됐던 간에 그리고 이것 또한 순서를 바꿔도 되고, 전 비디오를 어느 정도 보셨으면은 이것 또한 잘라가지고 에디팅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빠른 속도로 딱딱 끼워 맞추는 거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어느 샘플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편집증 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도 또한 실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쯤 최대한 20분 아니면 15분 안에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나중에 킥, 스네어 쌓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사운드를 빨리 만들 수 있을까? 좀 재밌는 접근으로 테트리스 맞추듯이 깔끔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이 복생거 스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